이렇게 4가지를 해주시면 최종 오퍼 여러 개를 받아서 골라가실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루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에서 어떻게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학사와 석사를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데이터 사이언스 경력이 아예 없는 상태로 석사를 졸업한 후에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풀타임 포지션 3개와 데이터 애널리스트 풀타임 포지션 하나, 이렇게 4군데의 회사에서 최종 합격 오퍼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는 당연히 유학생 신분이었고 OPT를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취직을 한 이후에 H-1B라는 워킹 비자를 받기는 했습니다. 당시에는 2019년도였으니까 팬데믹 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레이오프가 이렇게 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수월한 상태에서 잡 마켓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4개의 오퍼를 받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레이오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유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데이터 쪽에서는 이 3가지 방법을 제대로만 따라해 주신다면 당연히 취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한 700개 정도의 회사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5월 달에 졸업이었는데 졸업하기 한 3개월 전부터 2, 3, 4, 거의 한 3월, 4월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레주메를 넣기 시작했고 6월까지 계속해서 모든, 거의 미국 전역에 있는 엔트리 레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은 다 지원을 했어요. 미국은 한국처럼 지원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소서를 뜨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저는 99%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레주메 하나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레주메 내고 거기 이제 질문들 대답하는데 10분 정도면 충분히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양치기를 했던 이유는, 미국에서 외국인을 뽑는 회사가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100개를 지원을 했다고 해도 그 중에 사실 외국인을 뽑는 회사는 20-30%니까 100개를 지원을 해도 20-30개를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물론 당연히 일일이 찾아보면서 외국인을 뽑는 회사만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도 귀찮아서 그냥 보이는 모든 회사에 지원을 했고, 그렇게 700개 중에 10개에서 15개 정도,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10개가 넘는 15개 정도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4월, 3, 4, 5월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간간히 연락이 왔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회사들이랑 인터뷰를 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좀 버벅대는 것도 있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잘 모르고 해서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제가 똑같은 직무에서 계속 지원을 하니까 인터뷰가 되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겹치는 걸 토대로 이런 질문은 자주 나오니까 꼭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해갔어요. 거의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갔었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리서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4개의 회사에서 최종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 중에 4군데에서 최종 합격,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최종 합격 오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학생이어도 오퍼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저만 증명을 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유학생분들이 졸업을 하신 이후에 미국에 취업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할 때 했던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트워킹이에요. 미국은 네트워킹이 진짜로 중요해요. 정말. 왜냐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저처럼 양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잡 포스팅 하나에 막 400개, 500개 정도의 지원자가 몰리거든요. 그러면 내 레주메를 사실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 레주메를 3초, 5초밖에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레주메가 다른 사람들 레주메한테 묻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는 계속 하긴 했지만, 이 방법과 더불어 계속 했던 방법이 네트워킹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킹이란 링크드인을 통해서 현직자분들한테 콜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현직자분들한테 나는 지금 이런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 근데 너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랑 커피챗을 해줄 수 있어? 해갖고 이렇게 연락이 되면 커피챗을 통해서 그분의 직무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화가 잘 됐으면 나중에 그 회사에서 진짜로 잡 오프닝이 나왔을 때 리퍼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리퍼럴은 미국에서 진짜 흔하게 인터뷰를 받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냥 내가 잡 포스팅에 지원을 하는 거랑 리퍼럴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랑 인터뷰를 받을 확률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럴을 강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직원분 입장에서도 저희 회사도 그렇고 모든 회사에서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레퍼럴을 했는데 그분이 하이어가 되면은 저도 돈을 받거든요. 작은 회사는 1,000불 정도밖에 안 주지만 큰 회사 빅테크 같은 경우는 뭐 5,000불까지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커피챗 대화가 잘 됐으면 사실 그분 입장에서도 그분이 보기에 이 사람이 이 포지션에 알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리퍼럴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어도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일하는 현직자분한테 인메일을 통해서 콜드 메시지를 보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도 했었어요. 이게 제가 했던 방식이고, 요즘은 조금 더 어렵죠. 요즘은 이제 레이오프가 워낙에 심하고 데이터 쪽에 막 지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애널리티스, 마스터스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했던 양치기 방식을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네트워킹을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에서 TA나 RA나 컴피티션 같은 그런 뭔가 나를 특출나게 할 만한 경험을 만드세요. 왜냐면 그냥 석사를 하고 그냥 머신러닝을 배우고 이런 사람은 진짜 넘쳐나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내가 TA를 해서 TA를 잘했다거나 TA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과목을 남한테 가르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뭐 리서치 어시스턴트 같은 것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하시면 좋고, 그런 기회가 없다 하면 학교에서 하는 컴페티션이나 아니면 케글에서 하는 컴페티션에 참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왜냐면 이런 게 있어야 그 모든 석사생들 중에서 내가 이런 뛰어난 능력이 있다가 증명이 되는 거군요. 모든 사람이 다 출발선에서 출발을 할 때 내가 이런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 조금 더 앞서가서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석사 때 TA를 했었고, TA를 잘한 사람한테만 주는 그런 TA 어워드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석사나 학사를 통해서 관련 스킬을 습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진짜 모두가 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TA 또는 RA 또는 뭐 컴페티션을 한다던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게 있어야 조금 더 인터뷰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이게 3번째고요. 그리고 4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특히나 이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경력이 없으면 내 능력을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끌어낼 줄 알아야 되고 모델링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죠, 리크루터한테. 근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 포트폴리오에서 비행기가 요즘에 많이 연착이 되는데 비행기 연착 데이터를 자기가 웹크롤링을 해서 끌어모아서 어떤 비행기가 연착이 자주 되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한 이후에 비행기가 연착이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가치가 될 만한 프로젝트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내가 비록 경력은 없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두시면 조금 더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다 하시면 석사에 가서 TA나 RA나 컴페티션 같은 기회를 쌓고, 그리고 석사에서 한 프로젝트나 뭐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에 올리고, 그리고 그 완성된 레주메를 정말 많은 회사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많은 회사에 뿌렸는데 근데 연락이 잘 안 온다. 그러면 레주메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만들었던 레주메는 한 뭐 100개를 뿌렸는데도 거의 막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자분들한테 레주메 피드백을 받아서 좀 고쳤었어요. 요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내가 계속 이 완성된 레주메를 현직자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또 몇 개를 뿌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인터뷰가 올 거예요. 제가 말한 이런
과정,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남들보다 뛰어난 경력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커피챗도 하고 커피챗을 하면서 그 사람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잡 오프닝이 나왔을 때 레퍼럴도 받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뷰가 들어오고 인터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회사가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뷰도 나한테 안 맞는 회사는 애초에 잘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정말 내가 가진 스킬셋이랑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분들이 지금 하이어하는 포지션의 스킬셋이랑 맞아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오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연애랑 비교를 하는데 연애도 만약에 그 사람이랑 나랑 잘 맞으면 내가 막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연애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터뷰도 나한테 맞는 회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당연히 내 스킬셋을 필요로 해야 되고 나도 그 회사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을 많이 쏟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취업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한 양치기로 지원 많이 하기, 네트워킹해서 리퍼럴 받기, 남보다 뛰어난 능력 만들기, 그리고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렇게 4가지를 해주시면 최종 오퍼 여러 개를 받아서 골라가실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